열전이 재밌죠, 열전이. 흥미진진하잖아요. 130편 중에 뭐 한 10편을 뽑았다. 그 중에서 뭐 나는 열전에 한 15편만 뽑았다. 조선시대 편 주문형 출판인데 요즘 진짜. 따단딴 하고 이제 뭐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 이 음악 듣고 그 이경규 씨나 이휘재 씨가 생각나시는 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연세. 안녕하세요. 한국학의 궁금증을 인터뷰로 풀어보는 스페셜 인터뷰 KBS 아나운서 송세정입니다. 요즘 책들 많이 읽으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책 읽으십니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자, 오늘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김소희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기라는 책, 네. 뭐라 그럴까요? 들어는 봤는데 그래 무슨 내용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책인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나요? 네, 그렇죠.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는 거는 이제 중국, 쉽게 말해서 중국 고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로부터 사마천이 살았던 그 전한시대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한 거 있는데요. 기전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경우는 그 왕대별로 시대순으로 이제 이렇게 쭉 서술을 하는 편년체인데, 기전체라는 것은 예컨대 봉기, 사기의 경우 봉기, 표, 서, 세가, 열전과 같은 이제 주제를 두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기와 세가와 열전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의 기록이라서, 봉기 같은 경우에는 제왕, 대부분이 이제 제왕들에 대한 기록이고, 세가 같은 경우가 이제 제후들에 대한 기록, 열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지만 뭐 후대에 남겨질 만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인물 군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읽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시대별로 좀 편하게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연표 개념으로 표를 설정을 했고, 한나라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서라는 부분을 두었습니다. 열전이 재밌죠, 열전이. 열전이 이제 130권 중에서 70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했던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고대사를 이해하는 역사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그 문장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서, 그리고 이제 상소문이라든가 비문을 작성하기 위한 이제 참고 자료로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과거 수험에 여러 차례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비들의 그 과거 수험서로서, 필독서로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전이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그 오락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거죠. 수험서의 그 개념이라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EBS 강의 같은 그런 정도인가요? 과거 시험. 예컨대 이제 대학교 입시 관련해서 수험 문제집 같은 개념으로. 네. 근데 이제 전체가, 사기 같은 경우가 전체가 간행되기도 하지만 일부분이 그 축약돼서 이제 선별해서 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당시 과거에 어떤 시험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뽑아가지고 이제 간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여기서 재밌게 느낀 게요. 이 사기의 내용이라기보다 선생님께서는 사기를 둘러싼 우리나라 출판 문화를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그 어떤 호기심이었습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뭐 일차적인 건데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기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물어보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만큼 사기는 분량이 많아서 통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책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책값도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선비들이 이 책을 이제 소유하고 본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양한 그들의 문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사기가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책들을 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봤던 텍스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이런 일차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뭐 어둠의 경로 이런 건 아니죠? 어둠의 조선의 성비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을까요? 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제 국가에서 사기를 간행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금속알자로 많이 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금속알자로 간행할 수 있는 부수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왕실에서 경연 교재로 활용한다거나 뭐 국가 장서처에 비치를 해서 이제 후일에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이제 고위 관료들 위주로 이제 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 있는 편, 뭐 찍어내야 꼭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편만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편을 뽑은 이제 선집본들을 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핵심 체크, 요점 정리 이런 건 예, 그런 아닌 식입니다. 거죠. 130편 중에 뭐 한 10편을 뽑았다. 그 중에서 뭐 나는 10전에 한 15편만 뽑았다. 이 지역에서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 위주로 한 30편만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 자체를 뽑는 거죠. 야, 이게 조선시대판 주문형 출판인데 요즘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판 사기, 선집본 사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처음에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이제 맨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이제 사기 선집본이라고 하면 1612년경에 이제 훈련도감에서 이제 간행한 사기 선집본이 있습니다. 훈련도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 이게 군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기의 병법, 병서가 있나요? 그 훈련도감이 왜 출판을 맡았죠? 이제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이제 그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립한 기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이제 상설 기구화가 되는데 이런 임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마련된 경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둔전을 운영해서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등극하고 나서 둔전이 혁파되자 이제 자구책으로 서적을 간행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책을 팔아서 군대를, 한 나라의 국가의 군대를 양성할 정도면 일단 이 책이 정말 인기 있는 책이었다는 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뭐 문헌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판매라는 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로 맨 처음으로 이제 훈련도감에서 군비호 확장을 위해서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한 책이 이제 한창녀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후속 사업으로 이제 고민할 정도로 그리고 후속 사업으로 간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책이 사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훈련도감 때 이제 사기를 편찬하면서 이제 사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찬이 뭐죠? 이렇게 사기를 이제 모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사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찬 전선 그리고 사찬 초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찬 전선이라는 제목을 가지는 책은 아까 사기의 각 편의 내용을 전체 온전히 갖다 수록한 책이고 사찬 초선은 그 한 편의 내용 중에서 사건 중심으로 뽑은 책이에요. 그래서 사찬 전선과 사찬 초선을 합쳐서 이제 사찬이라는 책을 이제 간행을 한 거죠. 사찬을 만들 때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좀 이렇게 뭐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사찬의 편찬 그리고 간행과 관련해서는 그 백사 이왕복의 네네. 이제 백사 선생 집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훈련도감의 총책임자 그런데 이제 도제조를 맡았던 분이 이제 백사 이양복입니다. 그래서 이양복 백사가 이제 그 아까 한창녀 집을 이제 간행하고 나서 후속 사업으로 무슨 책을 간행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현곡 조이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가 평소에 이제 사기를 열전 부분만을 읽고 초록해둔 게 있는데 이 책을 좀 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음 이덕형
오성과 한음에 네네. 이제 한음 이덕형이 영의정을 맡고 있었는데 이덕형도 이제 자기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이제 꺼내주면서 자기도 출간을 권유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로소의 당상이었던 그 월정 윤근수도 이 출판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그 네 분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사기의 그 사찬의 그 편찬 체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야, 이때 이 사찬 체제를 만들 때 이항복 그리고 또 잠깐만 저도 좀 이항복, 그다음에 형복 조이한, 조이한, 그다음에 윤근수, 윤근수, 한음 이덕형. 이 네 분은 얼마나 그거 이렇게 편집하면서 네. 재밌으셨을까요? 뭐 재밌기도 재밌겠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분들은 이제 당시에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굉장히 큰 또 문장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여가지고 그 이제 이 사찬이 또 하나 재밌는 게 중국본,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판본인 그 사기찬이라는 책과 사기평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방대한, 그러니까 사기평림 자체는 기존의 사기에서 당대 명나라 때까지의 그 사기를 논평한 사람들의 그런 글까지도 수집해서 책에 넣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만든 게 사기찬인데 이 중국본 사찬과 사기찬을 이제 다 서로 읽고 체득한 다음에 사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재미도 재밌었겠고 엄청나게 이제 노고가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하여간 중국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네. 하나의 그 새로운 출판 문화 네네. 그걸 만들어낸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거 시험에 네. 뭐 인용됐던 부분들 중에 가장 네. 뭐 제일 뭐 최다 인용 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제 빈도 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냥 거칠게나마 훑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항우에 대한 이야기가 항우 봉기에서 항우 봉기를 모티브로 한 이제 항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우가 이제 그 맨 마지막 유방과의 전투에서 맨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패해서 이제 퇴각하면서 그 5강에 도달했을 때 5강을 지키고 있던 5강의 정장이 이제 도피를 해서 훗날을 기대하세요. 이곳에 이제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 타고 도망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군비를 정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재기하세요라는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제 항우는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끌고 온 강동의 자제들이 8천인데 이들을 다 이제 전장에서 죽게 하는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전장터에 돌아가서 이제 격렬하게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항우가 5강을 건너지 않은 사안, 그래서 항우 부도 5강을 제목으로 한 과거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가장 없겠지요. 정답에 가까운 네, 정답은 그건 뭐라고 쓰면 문제 자체가 항우가 5강을 건너지 않은 왜 안 건넜을까 하는 그런 것과 항우가 5강을 건넜더라면 따단딴따단딴이라는 이런 그거에 대한 이제 답안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이거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우리는 막 매번 고민을 하잖아요. 그 갈등의 기로에서 뭐 따단딴 하고 이제 뭐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음악 듣고 그 이경규 씨나 이휘재 씨가 생각나시는 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연세. 재방송으로도 많이 보시나요? 사찬 이후에도 다양한 이 선지권 형태의 사기들이 또 계속 출판이 됩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1607년에 이미 이제 사기 선집본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기만을 선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방고의 한서를 같이 이제 묶어서 선집한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한사열전초라는 책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한사열전초 같은 경우에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최립이 구결을 달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한문이 쭉 한문으로만 돼 있던 것들을 중간에 조사도 붙이고 띄어읽기도 표시를 해가지고 초학자들이 혼자서도 이제 숙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이제 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또 없습니까?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이제 다시 간행하는 이제 재판,
재판본의 형태로 간행이 되다가 1796년에 이제 정조 때 이르러서 사기 최후의 선집본인 사기 영선, 가장 이제 빼어난 부분만을 모아놨다라고 해서 사기 영선이라는 책이 이제 간행되게 됩니다. 정조는 네. 정말 성군이고 대단한 분이신데 네. 사실 충무공 이순신 선양 작업도 했었죠. 네. 이때 또 사기 영선을 만드셨다는 건 네. 이때 기획 의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떤 좀 의도를 담았나요, 진짜? 이제 사기 편찬 목적 자체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제 워낙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에게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뽑아서 역사적으로 이제 모범을 그러니까 귀감이 되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장의 법도를 사기에서 빼어난 괜찮은 문장만을 골라서 문장의 법도를 보여줌으로써 문체 반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문풍을 좀 쇄신하려고 했던 의도들이 있습니다. 네. 정조 시대에는 이런 이제 사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기가 바로 그 전때에는 순환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정조의 할아버지 이제 영조 때 이제 영조가 그 이제 졸면서 승지와 사관을 불러놓고 노중련이라는 사람의 열전을 읽도록 했습니다. 영조가 이제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망측한 글자가 어디 있느냐, 이 글자를 다시는 이 세상에서 빛을 못하도록 없애버려라, 지워버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사기의 해당 부분을 모두 없애라. 민간 것까지요? 네, 그렇게까지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뭐 이러한 관련된 기록들을 보시면 해당 책에서 해당 그 이모비아라는 네네, 저기 이제 있어요. 천출을 이모비아. 뜻하는 이모비아라는 저 문구가 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먹으로 지워져 있어요. 묵말하라라고 했거든요. 먹으로 지워졌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 자체에 책판이 도려낸 채로 이제 출판이 된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해당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후대에 다시 이제 보완해서 쓴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도 이제 해당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쓴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기책에 있는 이 해당 문구를 다 도안해내고 했고, 왕명이 그만큼 다 준엄하게 지켜졌던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모비아 이야기는 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사극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그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네. 드라마에서 네. 이모비아 저 얘기가 나오죠. 네 어미는 종년이다.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영조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린 그렇죠. 그런 건데, 이 책 한 권에 우리 역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재밌게 또 담겨져 있습니다. 교훈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사기의 출판, 이제 유통까지 되는 이 과정들 중에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어떤 조선의 특징적 문화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적 가대행에 있어서 중국 책을 많이 저희가 수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 책을 단순히 우리가 뭐 번각한다거나 모방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새롭게 독창적으로 이제 책을 이제 변용하고 활용해 왔다라는 점을 이 사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재창조에 대해서 우리 DNA가 있네요. 아주 예전부터. 자, 이제 끝으로 이 사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아주 인상 깊은 구절, 아니면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한서 사마천전에 보면 앞부분이 이제 사마천의 자서와 뒤에가 이제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인 보이만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만서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사마천이 이제 극궁형을 당한 네, 상태잖아요. 극형을 극형 이제 궁형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대로 내가 죽어서 끝낼 것이냐, 그냥 살아서 역사서를 집필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때로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되느냐, 뭐 기러기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되느냐, 이거는 죽음을 이제 운용하는 방법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의 죽음관을 통해서, 즉 사마천의 인생관을 통해서 그는 이제 가벼운 죽음이 아니라 그 사기라는 지피를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죽음을 택했고, 그로써 이제 불멸의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지나오다 보면은
굉장히 중간중간 이제 어려운 이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시련을 이제, 당하실 때,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이런 문구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나는 좀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곧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얼마나 잘 살아가야겠다, 이 시련을 나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렇게 좀 위안을 주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조선시대 출판과 우리 독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소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결론은 어떻게 내면 될까요? 책을 읽읍시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 유튜브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